흙 한 줌 없이 단 7일 만에 식탁을 가득 채우는, 마법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과학적인 일본식 수경 재배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집 한구석에서 싱그러운 채소를 직접 키워보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홈가드닝을 시작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거운 배양토를 사서 날라야 하고, 물을 줄 때마다 화분 받침대로 흙탕물이 새어나와 베란다가 지저분해지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따뜻한 실내에 흙을 두면 눈에 보이지 않던 벌레가 꼬이거나 곰팡이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씨앗을 심고 싹이 터서 수확하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됩니다. 결국 화분은 방치되고 식물 키우기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접하는 샐러드용 어린잎 채소나 새싹들의 상당수는 흙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공간이 좁고 일조량이 부족한 일본의 도심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발전해온 실내 수경재배 방식은 흙이 가진 모든 단점을 배제하고 오직 물과 용기만으로 식물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창한 온실이나 값비싼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이 없어도 창가로 들어오는 은은한 햇빛과 집안의 기본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푸른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 수경재배라고 하면 복잡한 순환 펌프 기계나 특수하게 배합된 화학 배양액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용 수경재배 성공의 핵심은 비싼 영양제나 장비가 아니라 바로 물과 뿌리가 만나는 공간의 비율에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물만 마시며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잎으로는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지만 동시에 뿌리로는 끊임없이 호흡을 하며 산소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흙 입자 사이사이에 있는 미세한 공기층이 그 숨구멍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흙이 없는 물속에서는 어떻게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수경재배에 도전했다가 식물을 시들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뿌리를 물에 완전히 푹 담가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에 100% 잠기게 되면 식물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되며 결국 물이 썩고 뿌리가 무르게 됩니다. 일본식 가정용 수경재배의 지혜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해결합니다. 뿌리의 절반 정도만 물에 닿게 하여 수분을 흡수하게 하고 나머지 윗부분의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시켜 산소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물은 스트레스 없이 수분과 산소를 동시에 넉넉하게 공급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일이라는 놀랍도록 짧은 시간에 수확이 가능한 걸까요? 일반적인 흙재배 방식에서는 씨앗이 발아할 때 단단하고 무거운 흙을 밀어내고 싹을 틔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펀지나 키친타월 같은 가벼운 매질을 활용한 물 위에서는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씨앗은 흙을 뚫고 나오는 데 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줄기와 잎을 뻗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새싹 채소나 어린잎 채소들은 씨앗 자체의 크기는 작아도 그 안에 초기 성장에 필요한 응축된 영양분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흙의 양분을 끌어오지 않아도 물과 적절한 온도만 주어지면 스스로 품고 있는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단 일주일 만에 식탁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자라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위생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흙 속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 해충의 알이나 잡초 씨앗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벌레를 극도로 꺼리거나 집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어
살충제를 쓰기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면 매일매일 하얀 솜털 같은 뿌리가 물을 찾아 길게 뻗어내려가는 경이로운 생명의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훌륭한 관찰 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날씨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 한겨울이나 장마철에도 실내 온도만 적절하다면 1년 365일 언제든 싱싱한 채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결국 실패 없는 홈가드닝의 시작은 식물이 자라는 환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흙이라는 매개체를 없앰으로써 우리는 수고로움을 덜고 성장 속도를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원리를 우리 집 주방이나 책상 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도구를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재활용품과 일상용품들만으로도 이 완벽한 미니 텃밭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역이용하여 도시의 좁은 실내 공간을 푸른 텃밭으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흥미롭습니다. 흙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물 키우기의 모든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 집 주방이나 거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즐거운 고민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공간을 단 7일을 만에 싱그러운 미니 농장으로 탈바꿈시켜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싼 수경재배 전용 기기나 복잡한 화학 배양액을 장바구니에 담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쉽게 구하거나 무심코 버리기 쉬운 재활용품들, 그리고 작은 생명을 돌보겠다는 따뜻한 관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씨앗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흙을 대신할 훌륭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펀지입니다. 단, 세제나 기름기가 묻지 않은 깨끗한 새 스펀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촘촘한 기공을 가진 수세미용 얇은 스펀지보다는 물을 듬뿍 머금을 수 있는 도톰하고 부드러운 우레탄 재질의 스펀지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스펀지를 가로 세로 약 2cm에서 3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작게 잘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자른 스펀지의 윗부분 정중앙에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십자 모양으로 약 5mm 깊이의 얕은 칼집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수경재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씨앗을 스펀지 안으로 너무 깊숙이 찔러 넣는 것입니다. 씨앗이 스펀지 안쪽 깊은 곳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면 갓 태어난 싹이 위로 뚫고 올라오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수분에 사방이 둘러싸여 발아하기도 전에 숨이 막혀 썩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핵심은 양이나 깊이가 아니라 수분을 머금은 스펀지와 씨앗이 맞닿아 있는 위치입니다. 씨앗은 칼집을 낸 틈 사이에 살짝 끼워 얹어둔다는 느낌으로 표면과 거의 맞닿을 만큼 얕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무순이나 청경채, 루꼴라, 브로콜리 새싹처럼 성장이 빠르고 생명력이 강한 씨앗들을 이 틈에 두립해서 세립 정도 살짝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준비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제 씨앗을 품은 스펀지를 테이크아웃용 투명 플라스틱 컵이나 바닥이 막힌 작은 반찬통 같은 용기에 넣고 물을 부어줄 차례입니다. 투명한 용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물의 양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하얗고 깨끗한 뿌리가 뻗어내려가는 경이로운 과정을 매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물을 줄 때 스펀지가 물에 푹 잠기도록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야 식물이 물을 넉넉하게 마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편에서 강조했듯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층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이 재배법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물의 양은 스펀지 전체 높이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잠길 수 있도록 바닥에 자작하게 부어주어야 합니다.